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56%, 코스닥은 0.91%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오늘도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관들도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외국인하고 개인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수급 들여다보면은 정말로 이 대선 이후에 폭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외국인들이 보유했었던 물량 대비해서 현재 보유하고 물량하고 같이 고려를 해본다 그러면은 아직도 외국인들은 많이 사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수급 분석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번 주 대선 이후에 한 3조 7천억 조금 안 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폭풍 순매수를 하는 기간 동안에 기관들 보니까 기관들은 별거 없어요. 근데 조금 변화가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 최근 한 9개월 정도 우리 시장 순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달 보니까 그 순매수 규모가 많이 줄었죠. 이거는 그동안 연기금이 우리 시장 지수 방어를 했는데 이제 지수가 올라가니까 방어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연기금의 어떤 백기사 역할은 끝났다. 이렇게 대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기금이 지금 여기 최근 몇 년간 계속 팔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최근 몇 년간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거고요. 아직은 국민연금이 계속 불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어떤 매수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국민연금도 정점을 찍고 내려갈 건데 그럼 그 빈자리를 누군가 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연기금에 빠진 이 수급의 공백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시장에서 연기금이 빠지면 정말 우리 시장 어떻게 되는 거냐? 걱정이 많이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저 공무원들이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저 위에 있는 분들이 돌머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제가 2015년에 적은 글입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어요. 지금이 2025년이니까 참 오래됐습니다. 저도 2010년도부터 뭐 글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15년 썼나요 벌써? 진짜 참 오래 썼습니다. 저도 이제 막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충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자산을 갖다가 부동산 자산을 정리하고 또 주식을 갖다가 좀 좋은 가격에 차익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끝나고 나면 대충 어느 시점에 정리하고 저도 좀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제가 50대 중반인데 계속 글쓰기도 그렇고 또 글을 쓰다 보면은 점점 그런 거 좀 느낍니다. 한 2010년 정도까지만 해도 안 그랬습니다. 한 2015, 16년까지 안 그랬어요. 근데 2017년도 들어서 정말 변화를 많이 느꼈습니다. 진짜 우리 사회가 갈라치게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럴 때 좌파 우파끼리의 싸움도 엄청 늘어남도 많이 느꼈습니다. 인터넷에 말 한 번 잘못하면은 니 좌파제 우파제 이래 됩니다. 어제 기사 보니까 뭐 부산에서 택시 기사 보고 니 파란 거냐 빨간 거냐 해서 뭐 찍었냐고 그러다가 뭐 싸움 났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느낍니다. 인터넷 같은데 글을 써도 쓸데없는 공격도 받을 수도 있고 지겹기도 하고 내가 왜 굳이 그런 공격을 받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들도 있고 또 살다 보면 모순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우리 주식시장은 경제가 발전이 돼야 됩니다. 제도적으로도 좀 개선이 돼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떻게든 돈이 잘 돌아야 되는 건데 또 기업이 잘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기업은 새끼 다 때려 죽으라고 하면서 또 기업 투자해서 돈을 번다 이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참 모순적인 상황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지겹다. 대충 정리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은퇴에 대해서 이제 이 은퇴란 말은 주식 투자를 은퇴한다는 말이 아니라 인터넷에 글 쓰고 이게 지겹다고.
근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도와줄 것 같습니다. 돈도 많이 풀어서 부동산을 증리하는데 또 주식도 좋은 가격으로 파는데 도움을 주게 되면 뭐 적당하게 욕심내지 않고 막 싹 정리해버리고 뭐 남은 기간 동안에 뭐 살아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집사람하고 계획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어디 크루즈도 좀 타봐야 될 것 같고 외국 가서 더울 때는 외국에 또 시원한 데 가고 우리나라 추울 때는 또 따뜻한 데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하고 좀 이제 좀 처거지고 우리 또 부부의 삶에 육아도 이제 대충 끝냈으니까 집중해서 그렇게 뭐 좋은 거 보다가 죽을 생각을 갖다가 이제 서서히 해야 되겠지요. 뭐 무슨 이야기 하다 뒤까지는 자 어쨌든 자 퇴직연금 그 빈자리를 갖다가 똑똑한 사람들이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2014년도만 하더라도 그 퇴직연금의 규모가 한 87.5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이 정도, 이거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이런 식으로 추정치고, 지금 2025년 아닙니까? 보면은 이 국민연금도 그 2040년 정점을 찍을 동안에는 이런 식으로 뭐 늘어나는 쪽이죠. 퇴직연금도 이런 식으로 지금 늘어나잖아요. 이 정점 찍고 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퇴직연금 계속 늘어났는데 국민연금 줄어드는 이런 뭐 크로스가 일어나겠죠. 이 사이에 이렇게 그려볼까. 그러면은 수급적으로 볼 때 굉장히 괜찮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이 들어올 거니까. 근데 그 사이 10년 사이에 퇴직연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430조 정도가 됐고 또 그 사이에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변해가지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퇴직연금, 퇴직금은 내 퇴직 이후에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식은 위험하다 이래서 원금을 거의 지키는 그런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 똑똑해져서 주식 투자 단기적으로는 위험하지만은 분산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이득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투자도 저축해서 이제 정말로 주식 투자 쪽으로도 전환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이 수급적으로 볼 때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똑똑한 사람들은 국민연금의 빈자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뭐 대충 뭐 그런 이야기 했고, 자 시장 수급 좀 들여다보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외국인들의 매수 여력이 많기 때문에 오늘 뭐 샀니 뭐 덜 샀니 이렇게 별 생각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 계속 사는 겁니다.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 몇 종목 좀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일단은 ST팜 이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그냥 지나칩시다. 이거 빨간색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물론 상승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점이 있어요. 상승할 지점입니다. 저 지점이. 그런데 빨간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제끼도록 합시다.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죠. 이제 브레이크 이렇게 걸리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면 되고 현대제철은 이거 짧게 들어간 사람은 이제 잘 실현해도 됩니다. 근데 뭐 요때 우생매매로 뭐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뭐 가격 경쟁력이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요때 나 짧게 뭐 보고 내일 팔아먹으려면 한 20몇 프로 수익 내고 파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뭐 계속 좀 들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단매매 관점으로 들고 있어도 됩니다. 수익매매 쪽으로 보면 요즘 파란색이 많은데 오늘 보니까 빨간색이 있더라고. 요렇게 지금 빨간색이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하고 이렇게 파미셀 한국전력이 나왔는데 한국전력 보니까 지난번에 요때 요 분할 매도 신호가 한번 떴었지요. 그 이후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격 매수 안 해도 된다,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한국전력이 지금 이렇게 상승 이렇게 있죠. 지금 이렇게 빨간색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터낸 거고 파란색 몇 개 된다고. 그럼 상승 여력이 요거 어떻게 돼요? 매수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대신 이건 아마 정부에서 한국 이거 그거 좀 볼까? 뉴스 좀 볼까요? 보면은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하고 뭐 동결, 인하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요. 아마 할 것 같죠. 뭐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저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조금 버틸 수 있고 소비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단기적으로 좀 보긴 어렵고
다시 주가가 회복되고 돌아서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 좀 멀리 봐야 된다. 스윙이라도 좀 멀리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멀리 보기 싫은데 하면 안 들어가면 되죠. 이걸 굳이 살 이유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들고 있는 사람은 그냥 들고 있으세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거 언제든지 사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또 사도 됩니다. 언제든지 사도 돼요. 이것도 좀 멀리 보는 게 좋겠지요. 또 그리고 파미셀도 있는데 파미셀은 보니까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거 지금 생매매시는 몇 번 나왔죠. 상승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때 내가 안 샀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한번 사와도 되고, 이때 내가 샀는데 하면 안 사도 되는 거고 막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익 매매 관점으로도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대성홀딩스 이거 어제 나왔는데 잘 가고 있어요. 또 그리고 카카오페이 잘 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한국토지신탁도 뭐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죠. 나머지 송원산업 한번 보자. 송원산업 이거 브레이크 걸렸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걸렸었는데요. 이때 뭐 이거 보고 뭐 총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이때 안 쐈다 그러면은 뭐 그때 나 지금이나 비슷한 가격대에 브레이크 걸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지켜보다가 적당한 시점에 총을 한번 쏴도 되겠죠. 그래서 송원산업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합니다. 여튼 지금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기대감으로 오르는 시장인데, 정말로 돈이 풀리고 돌아가면은 코스피 지수 뭐 5천까지만 가겠습니까? 충분히 10,000도 가고 20,000도 가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좀 심리적인 요인도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이양 정권을 잡은 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어떤 나라 상황으로 볼 때 뭐 기업하고 가계 대출 정말로 뭐 턱밑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대출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좀 빚을 낼 수 있는 좀 여력이 있는 이 시기 왔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빚내서 마중물 삼아서 경제를 한번 돌려보려고 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잘 돌아가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빚내기가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 사이에 어떤 경제의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은 다시 기업이나 가게도 대출 낼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깁니다. 또 그리고 국가도 대출을 낼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긴다고요. 경제 사이즈가 커지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돈 풀을 때만 뺑글 돌고 뭐 끝난다 이런 건 안 되고, 뭔가 생산적인 쪽으로 돈이 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치면 우리가 옛날에 포스코가 좋은 예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포스코를 하나 만들고 나다 보니까 양질의 철을 생산해서 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뭐 냉장고, 세탁기 전부 쇠가 들어가는 거 다 만들어내 가지고 연관 산업이 크게 발전을 했다. 이렇게 핵심 역할을 했죠. 이 포스코라는 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돈 생겼을 때 중심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이게 끝이 아니라 국가에서 빚은 못 내면 어떨 건데, 그게 아니고 경제 사이즈가 지금보다 더 커지게 되면 얼마든지 국가에서도 더 빚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기업이나 또 가게도 빚을 더 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나아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최악의 상황을 산정을 해서 보수코 저런 거 못 만들면은 골로 가게 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앞서 잠시 좀 말씀해 드린 것처럼 뭐 저도 한 15년 정도, 아직은 좀 더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많이 지칩니다. 지치는 게 싸가지가 없다. 사람들이 싸가지가 없고 무식하다. 그리고 특히나 2017년 정말로 그때 잘못했습니다. 그때 정권 잡은 그 사람들이 진짜 잘못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없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해서 제가 계속 그랬었기 때문에 분위기를 아는 거예요. 안 그랬는데 그때 진짜로 갈라치기를 해서 사람들을 얼마나 서로 상처받게 만들었던지 지금도 그게 계속 연장선에 놓여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말 잘못하면은 그냥 노란 딱지 붙이고 뭐 난리 납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기본적인 마음은 똑같다니까요. 잘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국민들이 좀 잘 사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정말로 변함이 없다고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계속 지금까지 쭉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 기본에 안 맞는다고 해서, 저거 진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공격을 하더라고. 저는 진영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순된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려면 기업이 잘 돼야 되는 거고, 기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정책적인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이 다 때려 죽일 놈, 기업은 부정부패를 하고 뭐 부정축제를 하고 못된 놈으로 양극화, 그러니까 사람들 갈라치기 하면서 기업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니 이 새끼 우파지, 이 새끼 이래 공격하고 들어오더라고. 근데 나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쥐가 기업 욕한단 말이야. 심지어 그런 사람도 봤어요. 어떤 기업을 갖다가 욕을 시절에 하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입니다. 욕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 근데 저 아들, 거기 취직했다고 자랑하더라고. 이게 뭔 짓이야, 이게. 내가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것도 기업이 잘 되는 마음으로 잘 되어서 내가 돈을 번다 생각을 해야지, 기업을 갖다가 실히 욕을 하면서 난 주식 투자해서 돈 벌어야지, 이딴 식이 뭐가 맞냐고, 이게. 그리고 뭐 누가 집권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왕 집권했잖아요. 했으면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런 이야기하는 자체가 점점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본 꼴은 안 보면 된다. 그래서 대충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뭐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적당히 좋은 가격대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실 것 같으니까, 이때 정리해서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됐다니까 마누라하고 손잡고 그동안 애 키운다고 보지 못했던 거 보고 살아야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